안녕하십니까? 줄여야지.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이렇게 하고 좀 너무 큰가? 소리가 큰가요? 제가 오늘 안 늦었죠? 제가 좀 일찍 들어왔죠 오늘. 나오고 있군요. 김하정님이 1등이시고요. 1바 김수민님이 2등.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보면 불편해서 채팅창으로 열고 보겠습니다. 김수민님 2등. 아변님 너무 멋지신 거 알죠? 올블랙 입으시면 심쿵. 정장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드립니다. 가을23님 아깝게 3등 하셨고요. 아까부터 기다렸는데 챗이 되는 줄을 몰라서 그렇군요. 조은성님 안녕하세요. 가을천사님, 가을23님, 나나리님 안녕하세요. 릴리님 오늘은 미리 입장에 있기. 네, 잘하셨습니다. 네, 비전님, 오현진님 안녕하세요. 잭잭 루비맘님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죠? 의인님 안녕하세요. 예, 한종무님 오랜만에 들어와요. 예, 반갑습니다. 푸롬님, 미니님 정각 출석입니다. 제가 정각에 출석했다는 거죠. 변선영님 그 변선영이 맞나? 제 그 숙대 같은 제가 경제학과고 그 친구가 경영학과였나? 선영이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김정환님 안녕하세요. 장은임님 안녕하세요. 이정환님 안녕하세요. 아변님 썸네일 행복해 보이네요. 저 아변님 좋아하시는 대만 왔어요. 자가격리 중요. 오, 대만 놀러 가셨나요? 대만 되게 깔끔하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대만 역사는 중국 역사만큼 좋아하진 않는데 대만이라는 그 나라, 그러니까 문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 그리고 그 풍경 그리고 뭐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당연히 먹는 것도 맛있고 도시가 깨끗하잖아요. 깨끗하고 뭐 먹거리도 깨끗하고 맛있고 그런 것들. ARJW님 안녕하세요. 고은정님 안녕하세요. 신은정님 본업과 유튜브 집필 강의 어떻게 혼자 다 해내세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대체휴일이잖아요. 대체휴일에도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 일요일날은 엄청 바쁘고요. 주말에는 엄청 바쁘고. 왜냐면 제가 그래도 평일에는 육아는 아니죠. 우리 아이들은 다 컸으니까 육아는 아닌데 그 뭐라 해야 되지? 교육에서는 이렇게 양해를 받고 제 일을 해도 되는데 주말에까지는 조금 그러니까 정신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막 실어 나르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사무실에 들려서 짬을 내서 일을 했다. 이제 뭐 그러고 있죠. 최우빈님 서울대 나온 사람 처음 봐요. 누구 보고 갑자기 서울대 누가 나왔죠? 정희원님 안녕하세요. 영상만 보다가 이렇게 라이브에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캔린님 안녕하세요. 라이브 처음 와봐요. 네, 라이브 처음이신 분이시군요. 캔린님은. 대만은 박물관이죠. 저는 교수님 오셨군요. 건드론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왕림해 주셔서 기회비용님 멤버십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멤버십을요 8일 편하고 2인편까지는 다 올리려고 해요. 지금 8일 편이 아마 하나가 안 올라갔을 거예요, 영상이. 그리고 2인편은 지금 올리는 중인데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모든 영상을 다 올리긴 어렵고요. 그 8이라고 2인편은 영상 멤버십으로 볼 수 있게 제가 해놓을 거고. 그리고 보니까요, 제가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실시간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구분할 수가 있더라고요, 참여자를.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구독자뿐만 아니라 구독자가 아닌 분들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제안을 하면은 멤버십 멤버십 회원만을 위한 라이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멤버십 회원분들은 주로가 아니라 거의 100%가 노너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아류 노너. 그래서 그걸 하면서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저도 이제 노너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저만의 노너를 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도 제가 좀 더 했으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서로 궁금해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거를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이번 주에 시간이 확답을 못 드리는데 언제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고정할 수는 없는데 이번 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멤버십 회원들만을 위한 라이브 채팅, 그리고 그때는 논어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할 거예요. 문답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해보고,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한 대로 그게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이렇게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나님, 오늘은 얼굴이 너무 좋아 보여요. 아, 그런가요? 아마 옷 때문이 아닐까요? 제가 사실 오늘도 거의 사무실에 있었는데, 그래도 휴일이니까 그 휴일 기분을 내려고 옷을 캐주얼을 입는단 말이에요. 어디 가지 않아도 휴일이거나 그 주말에 일을 물론 하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약간 이제 캐주얼한 옷을 입어서 휴일임을 잊지 않는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죠. 마음 춤춰요님, 가을바람 맞으며 라이브 듣고 있습니다. 가을바람 창문을 열어놓으셨다는 이야기신가요? 고은정님은 맥주 한잔 하며 라이브 보고 있어요. 조원일님, 변호사님 너무 멋있어요. 감사드립니다. 예. 최우빈님,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노너 이야기. 예, 그렇죠. 아류 노너를 하고 있죠. 인티제 로봇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따뜻한 로봇이래요. 그런가요? 멤버십 가입 방법 링크 있나요? 링크는 따로 없고요. 제 채널에 이제 들어오면은 가입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누르면 결제가 돼요. 한 달 단위로 결제를 하는 건데요. 12,000원인가 그럴 거예요. 결제를 하면 제가 그동안 올려놓은 아류 노너 영상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라이브를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따로 링크는 없고요. 가입 버튼이 따로 생성이 돼요. 죽호박님 안녕하세요. 이정아님, 아버님 따끈따끈한 고급 신상 피케티 입으셨네요. 딴 사람이 입으면 이랜드 같은 걸 또 잘 소화해내시는군요. 아, 사실 이 옷이요 굉장히 이랜드 스타일이긴 하죠. 핑크 판다님, 노너는 공부 중인데 멤버십은 아닌데요. 그러니까는 이게요, 같이 요즘 이제 오프라인을 모임을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형식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줌으로도 강의를 해봤는데 줌은 이게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쌍방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라이브도 그런 한계가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지금처럼 질문을 보고 제가 답을 할 수가 있어서 이 형식은 괜찮은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멤버십이어야지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근데 이제 아류 노너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멤버십으로 하시는 분들보다는 그 아류 노너 그 네이버 스토어팜에 있는 걸로 하시는 분이 더 많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또 라이브를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노너 전용 라이브를 만들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생각을 좀 해보시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변호사님, 시험 끝나고 12월 초까지 결과 기다리는데 너무 떨려요. 무슨 시험을 보셨나요? 조원일님은. 제니카 최님, 늘 지혜를 얻게 되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올리는 영상에 그래도 저도 시간도 드리고 나름대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크리에이터잖아요. 창작의 고통이 있어요. 모든 영상은 다 창작물이잖아요. 그래도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도 시간을 들여서 보는 거잖아요. 보고 무언가를 얻어가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저도 올리는 저한테도 좋은 일이고 그것을 보는 분들에게도 좋은 일이니까.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오늘 다 읽었어요. 소감은 아버님한테 엄청 혼나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면 제대로 읽으신 게 맞습니다. 미소천사님, 저희 엄마 이혼 예정이신데 아버님께 상담 받으라고 하고 싶네요. 상담을 받으십시오. 네. 논어가 뭐예요? 심장이 뛴다님? 논어가 뭐예요? 심장을 보니까 심장을 받쳐라 떠오르는데요. 아, 조원일님은 세무사 시험 보셨군요. 좋은 소식이 있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시험은 정직해서 내가 열심히 했으면 붙을 것이고 열심히 안 했으면 안 붙겠죠. 근데 무언가를 이제 내가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진인사 대천명이잖아요. 진, 이게 다의 진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고갈시켜서 다 한 거죠. 진이 아무나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대천명, 하늘에 기대는 거잖아요. 그때가 되게 희망 고문인데요. 되게 마음이 쫄리잖아요. 심장이 막 쫄리는데, 근데 그때가 되게 또 되게 뭐랄까, 인생에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죠. 물론 이제 결과도 좋아야 그렇겠지만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조원일님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 고은정님도 세무사 시험 보셨네요. 고은정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천명에서 저도 저의 기운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짝반짝님, 아버님 뭔가 결혼 생활이 나로서 살아갈 수 없음을 오래 느끼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남편분이랑 사이도 마냥 좋지는 않으셨을 텐데 자녀가 3명인 부부는 또 별개일까요? 갑자기 궁금해서요. 아무 상관이 없죠,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요, 사람은 변하고요. 그러니까 시기가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흐름이, 관계도 마찬가지죠. 좋았던 때가 있으면 나쁜 때도 있는 거예요. 항상 그 관계가 좋다는 관계가 있을까요? 그런 관계는 없어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관계가 물론 좋았죠. 좋은 때가 있었지만 안 좋은 때도 있었고 다시 좋은 때가 있었고 그런 굴곡이 연속이 되다가 안 좋은 때가 오면서 이제 저에 대한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통찰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타협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고 저는 이혼이라는 걸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혼이 누군가를 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혼은.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벌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혼은요, 결혼이랑 똑같아요. 결혼의 다른 모습이에요. 내가 결혼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가 결혼을 선택할 때 스스로를 뭐 벌 준다고 생각 안 하죠. 아니면 스스로한테 상을 준다고 생각하나요? 반대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협의혼을 했어요. 이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상대방이 있는 행위잖아요. 그러면은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돼서 이혼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가 잘못했냐, 잘잘못을 따지는 게 의미가 있나요? 물론 이제 소송으로 이혼을 할 때는 잘잘못을 따질 필요가 있죠. 왜냐면 위자료도 있고 위자료랑 재산분할 기여도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따지는 거지, 이혼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비난받아야 될 일도 아니고 그래요. 되게 그러니까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돈처럼. 이혼이라는 것 자체는 아무런 가치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자꾸 사람들이 거기다 의미를 부여해. 이혼을 안 해본 사람들이 막 의미를 더 많이 부여하죠. 이혼 나쁜 거야.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예. 그런 말에 또 속아 넘어갈 필요도 없고요. 29살 직장인이고 이성 교제 중인 남자인데 그 책 읽으면 결혼 선택에 도움이 될까요? 물론 도움이 됩니다. 네. 남녀노소
예, 사실은 결혼뿐만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책이에요. 그것을 결혼에 대입시킨 것 뿐이에요. 결혼과 이혼. 연애할 때도 적용이 될 수 있죠. 만남과 이별. 결국은 네가 있냐 없냐의 문제거든요. 내 삶에 내가 있냐 없냐.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네, 그런 책이니까 읽으시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저는 도움이 됐어요. 책 읽고 비혼이 확고해졌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저의 책은 열린 결말이에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혼할 거면 제발 신중하게 해라. 그리고 이혼의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생각의 힘을 키워서 내가 내린 결정에 내 스스로가 의심하지 않게 그런 단계를 제발 만들으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최오기님, 얼굴이 잘생기면 남녀 관계에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겠죠. 남자나 여자나 잘생기고 예쁘면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마이너스는 안 되잖아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마이너스는 아니고,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예,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어떤 미사일 연구도 필요가 없어요. 도움이 돼요. 미소천사님, 그럼 멤버십 가입하면 네이버에서 아르노노 구매해서 듣는 거랑 똑같은 강의 들을 수 있나요? 강의는 똑같은데요. 그게 없어요. 서브노트가 제공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서브노트를, 이건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초안인데요. 출력해놓은 거 책처럼 이걸 만들어서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서브노트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또 자랑을 또 해야죠. 점점 이 메모 기술이요, 점점 일치월장하고 있어서 요렇게 이걸 이제 책자로 드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없죠. 내가 강의 들으면서 만들면 돼요. 만들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번잡스럽고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줄이려는 목적이거든요. 논어를 다 하려면 제가 지금 강의를 듣고, 그러니까 이한우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그걸 정리해서 서브노트를 만들고 내 걸로 만드는데 지금 1년 넘는 시간이 지금 걸리고 있거든요. 아직도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이걸 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더 그런 시간을 좀 단축하시기 바라는 마음에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채널 멤버십에서 나오는 아류 논어는 2인편하고 8이라고 2인편 두 개에 대해서 올릴 거고요. 그리고 서브노트가 없는 점, 그것만 다른 겁니다. 결혼이든 이혼이든 살아가는 여러 가지 형식 중에 하나일 뿐이죠. 나에게 맞는 삶을 살면 되는 거니까. 저도 아들 셋에 이혼한 워킹맘입니다. 저번에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저하고 굉장히 유사한 분이시군요. 유사한 처지에 계신 분입니다. 반대네요. 저는 딸 셋이고, 가을 23님은 아들이 셋이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좀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김가을님 안녕하세요. 주인태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옷이 초록초록하네요. 제가 원래 초록색 옷이 별로 없는데 저희 큰딸이 이거 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좀 안목이 있어서 옷을 살 때 항상 물어봐요. 그 녀석이 초6인데 항상 물어봐요. 항상 데리고 가고, 거의 데리고 가고. 그렇죠. LJP님, 난 왠지 모르겠지만 이 누나가 정말 예뻐요. 이 누나는 저겠죠? 감사드립니다. 예쁘다는 평을 받았어요. 현재 이혼은 못하지만 앞으로 홀로서기를 위해 지금부터 잘 준비해 가려고요. 마음춤추님, 지방소송도 의뢰가 가능할까요? 지방소송도 가능한데요. 그게 이제 거리에 따라서, 저희가 경기도까지는 그냥 하는데 더 지방인 경우에는요, 그 출장료를 받습니다. 출장료. 그러니까 길 출석할 때 비용이 좀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요.
김가을님, 비혼 만만세. 비혼 뭐 오케이. 예. 내가 선택한 거면 무엇이든 상관없다. 가을23님, 양육비는 저도 안 받아요. 아니, 못 받지요. 돈이 중요한데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도 많아요. 요즘 같아서는 제가 직업이 그래도 단단하다는 게 참 다행이다 싶죠. 예. 여러분, 양육비는요, 안 받으면 안 돼요. 물론 못 받죠. 못 받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더럽고 치사해서 안 받는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그건 자식의 권리예요.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포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법적인 권리잖아요. 아기는 낳고 싶은데 미혼모로 키우기에 세상은 너무 불편한 시선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이제 편집을 다 했고 내일 올릴 건데요. 제목이요, 저는 외계인입니다. 가칭 저는 외계인입니다 라는 영상인데요. 내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보통 12시에서 12시 반 사이에 글을 올리는데 저번에 라이브 때 얘기 말씀드렸죠. 외계인인 분들은요, 외계인답게 사셔야 돼요. 저는 외계인인데요, 외계인이 지구인처럼 살려고 하시면 어떻게 돼요? 풍토병에 걸려서 죽는다. 여기서 풍토병은 뭐가 있겠어요? 암이죠. 암 걸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양 왜 내가 우리 별에서 떨어져서 이 지구에 내가 떨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외계인답게 사시면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외계인답게 사는 거냐? 그거는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자와 공자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공자는요,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장자도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근데 공자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요. 그리고 나와 너를 떠나서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공자는.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근데 장자는 거기까지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나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속세에서 살고 싶으면요, 조직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싶으면 논어를 해라.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이브는 라사 S님이신가요? 라라 S님, 라이브는 처음 보네요. 책 회사에서 틈나는 대로 읽는데 정립되고 미혼인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30대 후반은 상대를 통찰력 있게 관찰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정답은 없겠지만요. 내가 얼마나 사람을 통찰력 있게 관찰하느냐, 그거는 결국 내가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갖고 있느냐, 그거에 달린 거죠. 사람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먼저 내가 얼마나 서 있는지, 그리고 내가 서 있다는 거 역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기준에 맞게 나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걸로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제대로 안 서 있는 사람이 남을 볼 수 있어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 그 논어에 보면요, 어떤 단계냐면 먼저 수신을 해요. 수신. 그 다음이 지인이에요. 수신이 안 된 사람이 지인을 할 수 없죠. 그 다음이 뭐예요? 치인이에요. 치인. 조직.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는 이 세 단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아이셋을 혼자 키우지 않잖아요. 아버님 모친이 함께 양육하니. 예, 저희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 가끔은 제 남동생, 그리고 저희 조카들, 그리고 저의 오빠, 새언니 같이, 물론 이제 그러니까 가장 주된 양육자는 저희 엄마시고요. 제가 아니고요. 안타깝게도 저희 아이들의 주 양육자는 제가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시고 어머니, 그 다음에 제가 보조 양육자. 보조 양육자로서 저는 무엇을 하느냐? 돈을 벌죠. 그리고 중요한 뭐랄까요? 이동할 때 제가 주된 것들을 이동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아이의
인생 계획, 그리고 틈틈이 엄마로서 교육을 하죠. 매일 하진 않아요. 주구장창 하지 않아요. 그럴 순 없어요.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러지 않지만 아이한테 가장 양질의 교육을 시킵니다. 양육이 아니에요. 여러분, 양육과 교육은 다른 거예요. 아이가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중에 어차피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기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너의 기준, 네가 삶을 살아가는 기준, 내적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맡고 있는 가장 큰 임무예요. 엄마로서 제가 하고 있는, 양육이 아닌 교육의 단계에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나를 세우게 해준다. 그게 제가 저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님은 왜 양육비를 못 받으시는 건가요? 저도 묻고 싶습니다. 예. 예, 성이름님 안녕하세요. 예. 역시 유튜버도 예뻐야 접속자가 늘어나는 것 같네요. 물론 잠시만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예쁘고 잘생기면 그런 사람이 유튜브를 한다면 많이 보겠죠. 근데 그런 사람은 오래 갈 수가 있나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요, 오래 굳자예요. 오래 가는 거예요. 잠깐 유튜브가 그러니까 뜰 수 있어요. 잘생기지 않아도 뜰 수 있어요. 굉장히 자극적인 컨텐츠를 하면 돼요. 시류에 맞는. 그 엄청 떴어. 그래서 막 100만 뷰가 나와. 그렇다고 좋아. 근데 그 다음에 그게 유지가 되냐는 거. 유지되기 어려워요. 유지되지 않아요, 대부분은. 지금 슈퍼챗을 쏴주셨는데요. 지선지님이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알고리즘의 축복으로 일주일 전부터 아변님 영상 정주행 중인 서른이입니다.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유튜브를 라디오처럼 많이 듣는데 아변님 영상은 요즘 저에게 깊이 생각하는 연습을 하게 해주세요. 좋은 영상 항상 감사드려요.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건요, 제가 올리는 유튜브 영상은요, 1위 관지라고 해서요, 주제는 오로지 하나예요. 뭐예요? 생각하는 힘을 기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이 생각을 못해요. 데카르트 님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 말을 했는데, 이미 오래전에 그 말을 했는데 또 불구하고 지금 현대인들은요, 생각하는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선택할 수 있고요. 그래야지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상황이냐면, 내가 한 생각조차, 나의 감정, 내 안의 감정조차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감정조차 의심해요. 제가 상담할 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변호사님, 이거 제가 화내는 거 맞죠? 화내야 되는 상황 맞죠?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너무 미칠 것 같은데, 내 감정은 미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참고 살아야 되나요?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뭔지를 몰라요. 감정조차도. 생각은 두말할 거 없고 감정조차도 분별이 안 돼. 이게 무슨 감정인지 몰라. 그리고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게 맞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드는 감정이 뭔지 알았는데도 그것을 도외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걸 위해서.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의 감정을 속이고 모르고 도외시하고 회피하면요, 여러분이 여러분답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상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 생각의 힘을 길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29살에 결혼을 했는데, 그 전에 물론 공부를 했죠. 공부하는 머리랑
세상을 사는 머리는 완전 다른 거예요. 생각의 힘은 공부 잘하는 놈이 생각의 힘이 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의 힘이 없었죠. 물론 그러니까 내면으로는 계속 무언가를 생각하려고 했지만 그것에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그러니까 막 무언가가 일어나다가도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 이야기, 예를 들면 주변에서 하지 않아도 스스로 걸려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시험에 붙었으니까 이제 결혼해야지. 결혼할 때가 됐어. 그러면은 나는 지금 사실은 결혼하고 싶지 않은데 내 내면에 있는 그런 감정들, 그런 생각들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주저앉는 거죠. 결혼을 해. 그 다음에 또 다른 단계, 다른 무언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생각에 힘이 없는 거죠. 그럼 어쩐다? 생각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네,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인생 망한다. 네, 그렇고요. 네. 제가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사실 더 좋거든요, 기분이. 신은정님, 모르셨군요. 제가 양육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네. 의외죠. 양육비는 안 주니까 못 받는 것입니다. 법이 비양육자에게 강제 징수해서 양육자에게 지급하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좀 되게 안일하죠. 가장 좋은 건요, 이혼할 때 재산분할 할 때요, 양육비를 좀 반영해주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요, 일시금 지급을 인정하지 않죠.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시금 지급을 잘 안 해준단 말이에요. 잘이 아니라 안 해주죠. 크립톤, 성이름님, 크립톤은 망해서 지구가 이제 제 별이에요. 그러니까 외계인, 네, 우리 외계인이다. 저는 외계인인데 여러분 외계인인가요? 진짜 시간 관리를 잘 하시나봐요. 똑같은 24시간을 사는데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하시는지. 재미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재미있으면. 뭐 아류 논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사실 제일 지금 하고 싶은 일은 논어 공부하는 거예요. 혼자 어디 처박혀서 한 며칠, 한 달 동안 나한테 시간을 준다면 나는 논어를 공부할 거야. 논어의 산을 완성시키고 싶은데,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틈틈이 하는 거예요. 틈틈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뭐 책 쓰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리고 뭐 제가 변호사 말고 가외로 하는 일들은 다 제가 너무나 좋아서 하는 일이라서,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영상 찍을 때 되게 좋아요. 생각하면 오늘 이따가 이런 주제로 영상 찍어야지 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 않아. 그래서 아까 그 얘기 있었구나. 그러니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생겼어, 예뻐, 그런 사람 컨텐츠, 모든 분이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어떤 영상이 확 떴잖아요. 근데 우리 유튜브 채널에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갑자기 막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엄청나게 유입이 되다가 생각이 나서 찾아가 봤는데 영상이 없어. 영상도 없고 구독자, 그러니까는 조회수도 확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 내면의 매력, 그걸 만드세요. 저는 저의 아이들이, 제가 그러니까 부모는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천년이고 인연인데, 저의 아이들이 나라는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면 다른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과 분명히 다르죠. 다 다르니까 부모는. 그러면 가장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 그거 저의 강점이라고 하면, 엄마로서 저의 강점을 얘기하자면, 내 아이가 내 아이답게, 그 아이가 외계인일 수도 있죠. 지구인일 수도 있고 얘는 외계인일 수도 있는데, 그것에 맞게 자기 본성대로, 타고 태어난 그 기질대로 그것을 잘 가꿔서 그 매력이, 내면의 매력이 바깥으로 발산될 수 있게 해주는 일을
해주는 사람이 되겠다. 해주는 뭐 엄마가 되겠다. 뭐 그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생각의 힘을 기르십시오, 여러분. 오늘 피터팬 같아요. 아,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동안이라서. 동안도 역시 여러분 타고 태어나는 겁니다. 제가 뭐 동안이고 싶어서 동안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수술을 받아서 동안인 것도 아니고, 물론 제가 쇼컷을 해서 약간 그 나이에서 먹고 들어가는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안은 부모님이 그렇게 놔주셨기 때문에 동안인 거예요. 아비언님은 경제력이 있어서 다행. 아, 근데 제가 저 말씀에도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은데요. 제가 30대 중반에 제 동안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 동안이고요. 머리가 작아요. 그 두 개는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제 노력으로 그런 건 전혀 아닌데, 진짜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놔주신 것 뿐인데, 아무튼 동안의 머리가 굉장히 작다. 그거는 물려받은 유산이죠, 유산. 자, 그래서 면접교사분 하고 있고요. 이게 빨리 이용클럽을 빨리 런칭 시켜야 되는데, 카페 이용클럽, 그러니까 그 카테고리는 만들어 놨는데, 시작을 하려면 이제 그걸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혼인관계 증명서를 받아야지 그걸 주신 분만, 이혼이 확실하신 분만 가입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 거죠. 불순분자를 들어오지 못하게 아예 차단해야 되니까, 그게 조금 지금 기술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HJM님, 저도 양육비 못 받았는데 나중에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퉈놔야 돼요. 법적으로 다퉈놔야지 받을 수 있죠.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죽을 때까지 상대방, 그러니까 배우자가 전 배우자죠. 전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아무런 재산이 없으면 못 받겠지만, 그러니까 경제력이 있어서 다행이다. 변호사니까 그래도 괜찮지라고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역시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 기만의 자기 회피예요. 사실 제가 그때 우울증에 빠져서 정말 사경을 헤맬 때는요, 변호사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변호사?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돈을 벌 수가 없다니까. 돈이 뭐예요?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혼을 저는 선택했고, 이혼이 저한테는 해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저한테 다른 분들이 가서, 야, 너는 변호사잖아, 너는 돈 걱정 없잖아, 너는 경제력이 있잖아, 그렇게 말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마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은요, 밑바닥까지 안 가보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혼클럽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켈리인 대구님, 아변님 라방은 에너지가 즐겁게 보고 있어요. 컵 모양이 오징어 게임 생각나네요. 이거 제가 이번에 장만한 컵인데요, 이거 보고 다 오징어 게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뭔지 모르시나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거? 무슨 로고예요, 이거? 이거 보시면 딱 아셔야 되는데. HJM님은 양육비 이행까지 다 했어요. 저는 지금 그거 하고 있는데. 썸네일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 썸네일이 뭐냐면요, 저희 아버지 칠순 때 저희 가족이 북유럽 여행을 가는데, 그때 그 북유럽 여행이요, 그러니까 4개국을 같이 가는 거니까 굉장히 정신이 없어요. 대부분이 버스에서 보내는데 막 계속 이동한단 말이에요. 이동하는데 그게 네덜란드란다. 어디죠? 스웨덴 옆에, 노르웨이에 있는 무슨 폴롬 기차인가, 산악 기차인데요. 거기서 내려요. 그래서 잠깐
내리라고 한 다음에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간이 없잖아요. 단체 여행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르르 내려가지고 그 폭포인지 그게 빙하가 내려오는 건가? 빙하가 녹음물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온 식구들이 막 다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난장판 같은 사진이 너무 재밌게 찍혀가지고 각자 이제 포즈를 취하고 또 그 뒤에는 저희 오빠가 또 셀카를 찍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스냅 사진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어수선하고 정제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그런 사진을 좋아해서 그쵸. 그 무슨 산악 그 기차였어요. 그 거기서 찍은 거였고 예. 아 이거 그쵸. 예, 성이름님이 맞추셨네요. 플레이스테이션 그 게임기잖아요. 게임기 버튼 조작 버튼 이거잖아요. 모양이잖아요. 세모 그러니까 세모 동그라미 네모 X 요게 이제 버튼이란 말이에요.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하죠. 플레이스테이션 저희 그 미혼인 남동생 분이 집에 계셔서 예, 그분 덕분에 여러 가지 게임도 많이 하고 최신 게임을 항상 가면은 걔 방 문을 열면은 항상 플스를 하고 있고 제가 본 게임만 해도 용의 최근에 한 건 무슨 건달 나오는 건데요. 용의 이름으로인가 뭐 그런 이상한 거 있더라고요. 가이드 썼죠. 가이드 같이 가는 거였는데 이제 다시는 그렇게 여행 가지 않을 거예요. 한 30명이 갔는데 저희 집 식구가 10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정신 없더라고요. 용과 함께 용과 함께라는 게임을 최근에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스시마 오브 스시마 뭐였는데 스시마라는 게임을 했고요. 그래요. 되게 막 스파이더맨도 하고 막 그러던데. 네, 단체 여행은 가지 않을 겁니다. 네. 어쩔 수 없이 모르니까 북유럽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갔었는데 변호사님 저 오늘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 위반해서 너무나 속상해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좀 그쵸 요즘 조심해야 돼요. 고스트 오브 스시마 맞아요. 게임들이 영화보다 재밌을 때도 많아요. 제 동생은요 굉장히 제 동생은 80년생이고요. 제 동생은 어릴 때도 그 뭐죠? 그 바이오 하자드를요 불 다 끄고 무섭게 해야 된다고 불 다 끄고 혼자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애였어요. 되게 무서워요 그거. 바이오 하자드 되게 무서운데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그랬죠. 아무튼 네. 세라방님, 아변님께 이혼 상담 갔었는데 많은 도움과 위로와 용기의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전 이혼 후 잘 살 것 같다고 걱정이 안 되는 분이라 말씀이 큰 힘이 되었어요. 멋진 인생 살겠습니다. 그러시군요. 이게 상담을 하다 보면요, 진짜 이분은 진짜 이혼해도 아무런 걱정이 없다. 빨리 이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분은 이혼을 조금 준비를 좀 철저히 하고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본인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이제 제일 잘 아는데 확신을 받고 싶어서 물어보시는 거죠. 그럼 저는 확신을 드리죠. 구독자님, 아변님 변호사 일로 문의드리려면 어디로 연락하나요?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채널에 정보란이 있어요. 정보란에 보면은 거기 이제 전화번호가 나와 있고 뭐 검색해도 나오긴 하거든요. 변호사님은 신점이나 사주 보시나요? 제가 사주 봐요. 사주 보고 1년에 한 번? 뭐 2년에 한 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사주 토종 비결 그런 거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보는 거 그런 거 이제 보는데 제가 이제 힘들 때 그때 이제 밑바닥에서 생사의 기로에 있을 때는 많이 봤어요. 제가 본 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걱정이 되니까 다 키워놓은 딸이 죽겠다고 저러고 있으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저 몰래 이제 몇 번 갔었죠. 그리고 저도 데리고 이제 갔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좀
갔던 것 같아요. 힘들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크게 의미 두지 않아요. 크게 의미 두지 않는데, 근데 이제, 궁금하면 이제 가는 거죠. 가서, 뭐, 제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도 갔었어요. 가가지고, 제가 이 사람이랑 잘 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거 물어보는 거죠. 제가 차였으니까, 제가 매달렸단 말이에요. 매달렸을 때도 가서, 제가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데 다시 연결이 될까요? 이제 그런 거 물어보러 가는 거죠. 질문이 있잖아요. 질문이 있어서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그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냥 답답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 상담할 때도요, 제가 상담을 오시는데, 사실은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답은 자기가 갖고 있거든요. 근데도 물어보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다른 사람한테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야. 그냥 그게 쓸데없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뭐, 어떤 그냥 쓸데기 없는 희망에 불과하더라도 그런 희망이라도 갖고 싶으니까 가서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신점은 아니고요. 근데 신점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냥 개인 집인데,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무슨,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도 그냥 편한 옷 입고 계시고, 근데 무슨 동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있는, 제가 천주교 신자인데요. 이런 얘기 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분의 점괘는 뭐였냐면요. 이어진다고 했어요. 이어진다. 그래서 희망을 가졌었죠. 희망을 가졌었는데, 타로는 본 적이 없고요. 타로는, 네, 보지 않았고, 이혼한 지는 1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함께한 시간이 그리울 때가 많아요. 긍정과 성장 프로그램도 계속 참여하고 자기 개발이나 마음 치유 관련 책, 마음 다스리기 유튜브 영상들을 찾아봐도 외롭다는 감정이 계속 의식이 돼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다스리시는지요? 함께한 시간이 그리우세요? 그럼 좀 이렇게, 끝까지 안 가시고 이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요,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함께할 시간이 그리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진짜 단 한 번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혼이 누군가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한테 벌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잘잘못도 아니에요. 이혼은 그냥 둘이 안 맞는 것 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뭐 엑스 허즈번드가 큰 잘못을 했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또 가시면 안 되고요. 근데 함께한 시간이 그리운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뭐 저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다른 분들은 그리울 수 있어요. 좋았던 시절은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제가 그 영상 올렸잖아요. 이지훈님이세요? 이름이 저랑 같으세요? 변호사님,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면 사는데 지장이 있거나 사회적인 손해를 볼까요? 사실요, 큰 지장 없습니다. 네, 큰 지장 없어요. 사회적인 손해도 볼 일은 없을 거예요. 뭐 벌금형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크게 내가 이제 기스 났다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쁜 거죠. 그리고 억울할 거예요, 분명히. 그런 마음 빼고는요, 그다지 큰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생각해서 이거 정말 좋은 표어다. 그거 있잖아요. 참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내 마지막 사랑이 전 남편이 아니라서, 그 말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저는 진심을 담아서 하는 말입니다. 정말. 농담처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 있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랑 헤어졌어도요, 그 사람이랑 함께했던 모든 시간이 그리운 거예요. 그리워요. 그립지만 네, 그렇죠. 다르다. 다른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 드렸습니다. 진짜 이름이 같네요. 무슨 혼자 쓰시나요? 이지훈님은.
아니 그 함께 했던 시간이 그립다는 건 무언가 가능성이 좀 있었다는 말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아마도 그 사랑이 마지막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헤어졌어도 그립죠. 그러니까 그리운 정도가요, 아 그냥 그립다 그게 아니라 굉장히 사무치게 그리운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죠. 모든 순간 그런 노래가 있는데, 노래 가사, 제가 인스타에다 주로 노래 가사들을 많이 적는데, 사실 그게 저의 마음이기도 하거든요. 모든 순간, 악뮤가 부른 노래 같은데, 그 가사가 딱 맞는 상황인데요. 가끔 그립다가 아니에요. 그냥 그리움 그 자체예요. 그리움, 외로움 그 자체. 근데 그런 감정을 내가 느낀다고 해서요,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아 내가 지금 그 사람을 되게 그리워하는구나,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감정은 흐리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얼마 최근에 올렸던 북보기기 영상에서 회복력 수업 거기에 나오잖아요. 감정은 뭐라고요? 흐르게 둬야 되는 거예요. 막으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이 그리워, 보고 싶어, 죽을 것 같아. 근데 안 돼. 난 이러면 안 돼. 나 우리 헤어졌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워. 너무 그리워. 너무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아. 보고 싶어 미치겠다. 얘기하세요. 혼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혼자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감정 그냥 느끼세요. 그게 뭐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나는 그런 상태야. 그게 뭐 어때요? 더 멋있지 않나요? 짝사랑이던 뭐든 간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요, 굉장히 값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멋있어요. 그런 사람은 달라요. 텅 비어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아예 아무도 없는 사람과 누군가를 사랑하는 나는 다른 거예요. 마음은. 그러니까 못소린 분들에게는 굉장히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못소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은 해야죠. 그게 짝사랑이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저도 1년 반 정도 되었는데 1도 그립지 않습니다. 아, 이거 이혼하신 분이죠? 수케이님, 이혼한 전 배우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폴킴 노래인가요? 자강불식님, 부모님의 감정은 그분들의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당신이세요. 참지 마세요. 독립을 권해드립니다. 아, 모든 날 모든 순간. 아, 맞아요. 이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했던 모든 날 모든 순간이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치도록, 뼈에 사무치도록. 그리고 그 순간을 내가 잊을까봐, 오히려 잊을까봐 걱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이 연상이 되느냐? 너의 이름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의 이름은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키미노 나마야잖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그 일본어를 배우고 싶은데 일본어를 배우려고 책도 샀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의 이름은이 길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굉장히 사무치게 그리워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점점 기억에서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나중에는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그렇게까지 되는 거. 굉장히 슬픈 일이잖아요. 내가 정말 진짜 너무 사랑했는데 그 기억이 점점점 희미해지는 거. 그게 저는 너의 이름은이라는 애니메이션의 그 작가가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것을 좀 더 이렇게 동화적으로 푸른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소공자님, 아변님,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들어옵니다. 위로와 용기를 얻어가요. 항상 감사해요. 소공자를 보니까 그게 생각나네요. 여러분 혹시 중국 홍콩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까지요, 고등학생까지 홍콩 영화에 푹 빠져서 살았는데, 그 제가 좋아했던 비디오가 뭐였냐면 소호자. 소호자 아시는 분 손. 소호자를 아신다는 건 저랑 같은 연배이신 거죠. 너의 이름은이란 애니메이션 꼭 보십시오. 진짜. 아, 블루베리 스무디님, 아변님, 요재지 빌려서 읽고 있어요. 아, 요재지 되게 좋은 책이에요. 읽으세요. 귀신과 여우와 정령들에 대한 이야기. 네, 동양적인 판타지인 거죠. 호소자였나요? 소호자가 아니라 호소자인가요? 아, 호소자구나. 아, 제가 잘못 알았네. 희미해져야 맞는 게 아닐까요? 그렇지 않으면 괴롭고 힘들 것 같아요. 서울 언니님. 아, 근데 희미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기억을 잊고 싶지 않은 거죠. 아, 남자애들 3명 나오는 거 맞아요. 소호자. 아, 그러네. 잘못 알았네요, 제가. 소호자고요. 제가 그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셋째는 좀 이렇게 뚱뚱한 애잖아요. 걔는 별로 안 좋아했고요. 첫째, 둘째를 제가, 특히 둘째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 너무 재밌게 봤었는데. 이제 걔네들도 다 컸겠죠? 불법이 증가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슬픈 현실이요. 심장이 뛴다니. 헐, 난 왜 알지, 소호자. 호소자요, 호소자. 호소자라고 합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아시면은 뭐 같은 연배인 거죠. 아변 누님은 이때까지 착한 남자가 끌리셨나요? 아니면 나쁜 남자가 끌리셨나요? 이거 너무 궁금했습니다. 아, 저는요, 착하고 나쁜 남자가 기준이 아니라요, 매력이 있냐 없냐가 기준이거든요. 매력 있는 사람한테 끌리죠. 근데 착한 남자는 매력이 없다는 거. 그렇게 대답을 드리면 되겠죠. 아, 제가 강시 영화를요, 그 당시에는 조조가 있었어요. 조조는 진짜 조조거든요. 7시 막 그렇게 상영하는 게 있었는데, 조조 선착순 50명이었나? 50명한테 강씨 인형을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만하게 생겼는데 태엽을 감으면 강씨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인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5시부터인가 가서 줄을 섰었죠. 근데 이제 놀랍게도 우리보다 더 먼저 와 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네. 나빠도 매력 있으면 오케이.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상반되는 말이 아니죠. 나빠도 매력 있음? 네. 나쁜 남자가 매력 있지 않나요? 아무튼, 네. 여러분, 제 말을요, 다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에 힘을 기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서 걸를 건 걸르고 들으셔야 됩니다. 네, 제가 동침에서 주지훈 씨를 언급을 했죠. 저의 이상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실히 아버님은 엄친하셨어. 아, 제가 엄친 딸 아닌가요? 매력있고 나쁜 남자 결국 결혼해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결혼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예. 결혼하지 마세요. 결혼은요, 연애의 끝은 끝이죠. 사랑의 끝이 결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결혼 안 하면 됩니다. 예. 아니, 왜 매력 있는 사람이랑 살고 싶지 사는 것 빼고 매력 있는 사람이랑 연애를 하고 싶지 않으세요? 왜 매력 없는 사람이랑 연애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혼하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아, 되게 쟤랑 결혼하면 힘들 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제가 매력이 있지만, 난 제가 좋지만 안 돼. 그러니까 매력이 없지만 착한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결혼을 빼면요, 굉장히 선택지가 많아지고요, 우리 삶이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고 흥미롭고 그런 세상이 돼요. 근데 자꾸 결혼을 생각하는 순간 내가 나답지 않아야 되고, 왜? 결혼 시장에서 나도 선택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요조 숙녀가 되고 현모양처 코스프레를 막 하는 거예요. 나도 쟤를 꼬셔야 되니까. 그리고 쟤도 자기를 막 감춰. 나도 쟤도 결혼해야 되니까 자기를 본성을 감추고 남녀가 만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럼 계속 본성을 감추고 살던가.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힘들면 봉인이 풀려. 아, 에라 모르겠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본색이 드러나. 네가 참고 살든가 그냥 살던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계약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서 결혼을 빼고 선택을 하면 여러분 다운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절대 결혼을 빼봐요. 네. 내가 결혼을 안 할 건데도 내가 얘랑 사귈까? 질문을 해보란 말이에요, 나한테. 그러면 아니, 나 쟤랑 안 사귀어. 내가 왜 저런 애랑 사귀어? 재미도 없고. 그리고 제가 결혼이라는 거는 성적인 결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결합이란 말이에요. 근데 육체적인 결합을 해보고 결혼을 하실 거잖아요, 여러분. 하고 결혼하세요, 제발. 안 하고 결혼하지 마시고요. 결혼을 하시기 전에 성적인 결합을 하고 결혼을 하시는데, 성적 결합이 안 맞아.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쟤랑 나랑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냥 곤욕스러워. 쟤랑 성관계를 맺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왜 쟤랑 결혼하면 안 되죠, 그러면? 왜 하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다른 조건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안정적이야. 직업이 괜찮아. 그리고 착해. 쟤랑 결혼하면 내가 편할 것 같아. 그러니까 성적인 건 싫지만 그냥 쟤랑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자기 기만이잖아요. 왜 자기를 속이고 결혼을 해요? 아버님은 매력이 있는데 나쁜 여자는 아닌 듯. 왜 제가 나쁜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죠? 저는 충분히 나쁜 여자일 수 있죠. 아마 저랑, 아니다.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 제가 좋아했지만 차였던 그분은 저를 나쁜 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을까요? 아변누님, 처음 봤을 때 매력 없던 남자가 시간이 지나서 매력 있게 바뀌는 경우가 실제로 있으셨나요? 찾기 힘든데요? 찾기 힘듭니다. 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외계인답게 사시기 바라고요. 벌써 10시가 됐네. 오늘 주제를 말 못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주제가 뭔가요? 한번 박힌 이미지는 안 바뀌는 건가요? 아니, 그 이미지가 아니라 그 사람,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한테 시간을 주는 거죠. 한번 만나볼까?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시간 동안 그 사람이 자기의 매력을 발산을 못 시킨 거죠. 그럼 그 사람 매력이 없거나 발산시킬 매력이 없거나 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거니까 이미지가 안 바뀌는 거하고는 좀 다른 표현인 것 같아요. 그쵸. 필부의 뜻은 빼앗을 수 없다. 이게 논어에 나오는 구절이잖아요. 근데 이 앞문장이 있어요. 앞문장은 뭐냐면 3군의 장수는 빼앗을 수 있지만 싫은데 들이대는 남자 더 싫어요. 근데 싫은데 그러니까 이게 스토킹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상 비정상이란 말을 좋아하진 않지만 아무튼 그 정상적인 범주에 드는 매달림 그 정도에 있는 경우에 제가 싫은데 누군가가 내가 좋다고
자꾸 막 이렇게 대시를 하는 거죠. 그 자체가 나쁘진 않지 않아요? 여러분? 구독자님한테 여쭤볼게요. 그 자체가 나쁘진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들이댈 때요, 그러니까 매달릴 때 좀 자신감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내가 매달리면 제가 싫어하겠지? 물론 싫어하겠지만 매달리는 것 그 자체를 막 혐오스러워하거나, 물론 이제 이 범주에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려 보시라는 거예요. 네. 은근히 기분 좋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요, 여러분, 필부의 뜻은 빼앗을 수 없다.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러려면 뜻이 있어야 되겠죠. 빼앗기지 않을 뜻은 있어야 되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그걸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인생을 사는 가치 그리고 신념, 가치나 신념, 그러니까 생각이죠. 그것은 뺏기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핵심 가치는 지키는 거예요. 절대. 내가 아무리 힘이 없고 뭐 경제적으로도 뭐 가난하고 힘이 없고 아무런 권력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필부라고 하더라도 내 뜻만은 아무도 뺏어가지 못한다. 실제 그런 사람은요, 좌지우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내가 돈을 줘도 저 사람은 넘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내가 권력을 줘도 저 사람은 꿈쩍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사실 제일 어려운 사람인 거죠. 다루기가 제일 어려운 사람인데, 아랍분들의 특유의 향기에 연애 쉽지 않다 들었는데 아랍 남자들이 연락이 온다고요? 아, 그래요? 한번 사귀어보세요. 사귀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러니까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 연애를. 그러니까 3군의 장수는 대단한 사람이죠. 3군의 장수. 3군을 통솔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수는 뺏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필부가 갖고 있는 그 뜻은 뺏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란다는 거예요. 저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그러고 있죠. 네, 그러고 있고요. 그게 바로 용감한 사람이에요. 두려움 없이 당당할 수 있는 건 왜 그래요? 내가 내 뜻이 있다는 거는 뭐냐면요, 나한테 솔직한 거예요. 나를 속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요, 내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속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거짓이 없거든요. 자기 자신한테 조금도 거짓이 없는 사람이 당당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이 바로 용감한 사람이에요. 용기가 있는 사람은 뭐 어디 가서 객기 부리고 뭐 싸움질 잘하고 힘센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거짓이 없는 사람이 용기가 있는 사람이고, 예, 그런 사람은요, 결국 이 하나의 예인 거예요. 자기의 뜻을 뺏기지 않아요. 절대. 스스로한테도 뺏기지 않아요. 자, 내가 결혼할 거야. 난 결혼해야 돼. 근데 딱 이게 왁구 나오죠. 나를 제일 잘하는 건 나예요. 나의 조건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러면은 나는 조건이 이래. 경제력은 이렇게 되네. 나의 외모? 여러분의 외모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일 잘 알죠. 우리가 레벨을 이렇게 1에서 9등급까지 레벨을 매긴다면 내가 몇 등급 정도에 드는지 여러분이 제일 잘 알잖아요. 가연에 갈 필요 없어요. 가연이나 듀오 이렇게 회사명을 말하면 안 되니까 결혼정보업체에 가서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분이 내가 몇 등급인지는 여러분이 제일 잘 알죠.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결혼을 해야 돼. 할 거야. 아니, 해야 돼. 그러면은, 근데 내 조건은 지금 몇 점 정도 되네? 그러면은 내가 결혼을 하려면 나를 감춰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건 숨겨야지. 이거는 좀 사실은, 그러니까 척을 하는 거야. 척. 그렇지 않은데 이 논어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텅 비어 있는데 가득 찬 척. 그런 척을 하면서 결혼을 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나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사람.
그럼 이런 사람들은 당당하지 않아요. 떳떳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생활 태도에서 다 드러나요. 결국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살지 말자. 네. 이제 운명이 아니면 다시 결혼은 어려울 듯. 다시라고 하면 재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혼은요 하는 게 아니다. 재혼하지 마십시오. 네. 결혼은 한 번으로 족하다. 법률로는 한 번으로 족하다. 네. 재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제 말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여러분이 다시 생각을 해서 잘 곱씹어서 버릴 건 버리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호소자 구니스 시절에 나온 거 맞죠? 그거 잘 모르겠어요. 아, 맞나? 호소자 걔가 구니스 나왔던 앤가? 잘 모르겠는데 맞을 것 같기도 하고. 필부의 뜻은 빼앗을 수 없다. 우리가 필부지만 뜻을 뺏기지 말자.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재밌는 질문이 있나요? 고집만 있어요. 고집. 나쁘게 말하면 고집이 되겠지만 뭐 괜찮지 않나요? 네. 우리는 고집이 너무 없죠. 자, 간우보단 제갈량. 구독자님 저는 아웃. 자, 주식 얘기가 갑자기 막 나왔네요. 저 주식 많이 물렸는데요 이번에. 안 오르면 큰일 납니다. 올라야 할 텐데. 공부하면서 주식 안 하는 게 좋겠죠? 안 하는 게 좋죠. 일단 붙으세요. 하나씩 하면 돼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사랑 하나만으로 결혼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글쎄요. 저는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이렇게 짓밟고 싶지는 않지만 사랑 하나만으로 저라면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호소자가 그립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별다른 재밌는 질문은 이제 없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이제 10월달이잖아요. 이번 한 주도 즐겁고 유쾌한 한 주 되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어떤 어려움이 봉착했다 그런 분이라고 하더라도 노여하지 마시고 묵묵히 살아가는 거예요. 삶은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때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잊지 말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올라올 나는 외계인입니다. 그 영상도 같이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